안녕하세요 여러분, PRNDK입니다. 늦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야 돼.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20분 내외로 걸리는 길을 10분 만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1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늦을 것 같은데 아니야, 희망적인 생각. 안 늦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늦었는지를 말해보자면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겨울에는 원래 눈이 잘 안 떠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고, 넓게는 또 수면 리듬이, 사람도 이게 동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햇빛에 반응을 해요. 겨울에는 해가 늦게 지고 늦게 뜨고 빨리 지고 하게 됩니다. 더 일찍 잠도 오고 늦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아침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지각 합리화를 해봅니다. 하하, 확실히 평소보다 늦네요. 하지만 이겨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잠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든지 좀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런데도 저는 잠을 들기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수면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니까, 코르티솔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좀 더 몸이 각성이 되고, 각성이 좀 오래 가는, 각성이 꺼져야 될 때 안 꺼지는, 풀려야 될 때 안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네, 요즘은 그걸 건강 척도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자율신경 온오프, 이 밸런스라고도 하고요, 온오프라고도 하고, 그게 잘 되는 거를 건강 지표 중에 하나. 그걸로 인해서 꽤 많은 병들이 생기니까요. 병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병이라는 표현이 과하면. 근데 그런 게 깨질 때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증상 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수면이 가장 먼저 와닿는 증상이에요. 다른 증상도 있지만 그건 그냥 조금 불편한가? 예를 들어서 탈수도 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갈증이 좀 더 난다? 그냥 그 정도. 입이 좀 마르네? 그 정도 느끼고 말고 심각한 일로 안 느끼기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잠을 못 자면 이건 사람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자야 피로도 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잤다, 내가 피로가 풀리는 것과 관계없이 수면 중에 얼마나 회복을 했냐, 리커버리가 어느 정도 됐냐에 상관없이 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자율신경 밸런스가 맞아지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조금 필요하죠. 현대인들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스트레스 관리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분들의 경우는 뭐 남성도 포함해서 나이가 들다 보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갱년기 증상들 때문에 부차적인 영향으로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다시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이 비셔스 사이클이 돌게 되죠. 좀 그런 걸 안 하려면
좀 약간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되면 다행이고요. 다행인 경우, 다행이다라고 표현하지만 대다수는 이걸로 해결이 돼요. 대다수는. 앞으로도 안 된다, 혹은 그것을 생활 습관 변화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된다, 이럴 때 치료를 받아야겠죠. 약물 치료일 수도 있고 약물이 아닌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원리 스트레스인 경우가 보통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외부 일로 다들 생각을 하지만 그냥 마음의 문제인 경우, 마음 먹기의 문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접근을 하는 방향도 많습니다. 괜히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좀 만성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에 반해서 평소에 잘 잤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보통 명확한 이유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들 중에서도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긴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있는, 해결하기도 그 원인을 해결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일시적인 요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흔한 거 중에 하나가 멀리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잠을 못 잔다, 내가 한 달 동안 못 잤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못 잔다, 그 경우에는 사실 딱 그거에 맞는 약물들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 시간대에, 그 골든타임 안에, 너무 늦기 전에 치료가 되면 만성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보통 조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정신과 약들,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안정제들 종류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너무 약간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용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차 적응의 문제는 멜라토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되면 멜라토닌으로도 안 된다, 그거 잘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생활 습관 변화 조금만 해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든 입원해서 수면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네, 어떤 것을 하든 기저에는 생활 습관 변화가 있습니다. 불면의 특효가 되는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잡기입니다.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많고, 자다가 잠을 못 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잠을 못 들겠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을 들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계속 똑같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의 행동을 하는 거. 그러면 몸이 토대로 학습을 합니다.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생체 시간으로 그걸 해석하면서 몸이 배워요. 그래서 일단 식습관 잡아야 되죠. 하루에 3끼, 그 시간 맞춰서, 중요합니다. 시간을 새끼를 드셔야 돼요. 간식까지 먹는 거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것을 시간을 맞춰서 드시는 거는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드셔야 돼요. 그 이후에 뭔가를 드시는 거 크게 권장은 안 됩니다만 가볍게 정도는 괜찮다. 중요한 거는 식사를 거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교감이 이 플럭슈에이션을 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게. 잠을 자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누워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게 또 중요하고요. 게다가 플러스로 해주면 진짜 좋은 거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아침이 언제인가부터 배워야 밤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침 산책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밤 산책 듣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 모든 활동을 끝내는 거를 추천하긴 합니다. 활동 자체가 우리 몸은 해가 떠 있는 낮에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희 선조들, 조상들. 그래서 밤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우리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가능하면 산책이라도 운동을 하셔라. 그럼 잠 잘 수 있어요. 할게요.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안녕.